자, hi everyone. This time is foreigner 에어브러쉬 베이직. 영어 진짜 안되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제 채널에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몇천 명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외국인 초보자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자막을 지금 달아주시는 포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외국인 초보자들을 위한 에어브러쉬, 그러니까 초보 강좌 영상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패스를 하셔도 됩니다. 일단 요 외국인 초보자, 국내 초보자도 마찬가지겠죠. 해당이 되는 얘기니까 자막이 달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요 보시면 여기 에어브러쉬죠. 요 같은 경우는 군제 PS289입니다. MSRB, 보통 우리가 군제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거기에 PS289 3호입니다. 3호 0.3mm. 제가 주로 쓰는 건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거든요. 얼마 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군제입니다. PS290 이거는 5호입니다. 5호 0.5mm 돼 있죠. 요거는 이제 특징이 앞에 요 노즐 캡을 바꾸면 일자 패턴 분사가 가능하고 넓은 면적 칠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얼마 전부터 요거를 지금 잘 쓰고 있거든요. 요거는 정말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조금 넓은 면적들, 방패 같이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부품에서 유용하게 잘 쓸 수 있거든요. 요거하고 3호 이렇게 두 개 들고 계시면은 일반적으로 빅 스케일이나 건프라, 오토프라 모델 어지간한 스케일은 도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 인피니티, 이거는 지금 0.25, 2호하고 4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요거는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앞에 노즐, 앞에 요거를 갈면 2호, 4호 두 가지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지금 4호로 꼽아놨는데 요 지금은 잘 안 쓰죠. 요거 두 개로 충분히 지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게 PS, 이것도 군제 겁니다. PS266, 이것도 5호입니다. 5호. 5호인데 지금 이것도 군제 5호거든요. 이거는 트리거 타입. 분사량은 이게 훨씬 많습니다. 같은 5호인데 넓은 면적 칠할 때 한 번에 깔끔하게 빨리 칠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에어브러쉬 쓸 때 기본적으로 컴프레셔 압력은 1.5바를 사용합니다. 1.5바 20 psi. 일단 초보자분들은 모르겠으면 1.5바 아니면은 20 psi에 맞추시고, 레귤레이터 압력, 이거 군제 5, 이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공기 압력 조절 밸브가 있죠. 이거는 최대한 그냥 풉니다. 끝까지 다. 이걸로 조정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다 풉니다. 그냥 이건 다 풀어두고 손대지 말고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로 1.5바를 맞춥니다. 그리고 도료를 넣으면 되죠. 도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요 아시아 건들, 한국하고 일본, 대만 이런 쪽은 거의 다 라카 도료를 많이 씁니다. 라카 도료. 근데 지금 유럽 쪽이나 외국은 라카 도료를 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아크릴 도료를 많이 쓰시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요 아시아 쪽은 대부분 라카 도료를 씁니다. 라카 도료는 희석 비율이 저 같은 경우는 1대 1.5입니다 라카 도료 1, 라카 신너 1.5, 스페이서, 일반 도료, 클리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희석 비율은 1대 1.5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이렇게 병에서 희석을, 이런 플라스틱 공병에 희석을 시켜두고 사용을 하거든요. 요것도 1대 1.5로 희석을 시켜둔 겁니다. 이거는 가이오노츠 블랙 스페이서죠. 이것도 희석 비율은 1대 1.5입니다 1.5바. 그리고 요 트리거량, 이게 트리거죠. 절반, 전체 가동량에서 절반에서 이게 절반 정도거든요. 절반. 여기서 조금 더 열어줍니다. 뒤로 이 정도.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은 사포질을 지금 안 했는데 숟가락이라서 800방으로 저 같은 경우는 다듬습니다. 그냥 800방 사포 기준. 근데 이 사포가, 이 사포는 메이커에 따라서 같은 800방이라도 거칠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800방은 궁극 사포 기준입니다. 궁극을 지금 외국에서 구할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쓰는 사포가 이거거든요. 궁극 사포. 요 사포 기준으로 800방입니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걸로 다듬고 끝을내도 스페이스를 올리면 스크래치 자국이 안 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부품이다 하면은 조금 더 많이 갈아내야 될 때는 뭐 600방 400방으로 갈아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는 게 800방까지만 마무리하고 끝을 냅니다. 그냥 1000방 1200방까지 안 쓰고. 그래도 스크래치가 안 보이거든요. 방금 아까 말했듯이 궁극 사포 기준입니다. 이게 메이크에 따라서 같은 타미야 800방하고 궁극 사포 800방은 거칠기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800방을 이렇게 문질렀다. 그럼 지금 여기 스크래치가 많이 남아 있겠죠. 깨끗하게 털어내고, 될 수 있으면 세척을 해주면 중성세제로 세척을 해주면 좋은데, 안 해줘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사포질 해줬으면. 요 손에 있는 그 유분,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기름기 있죠. 그게 여기에 특별히 많이 묻었다든지, 특별히 나는 이렇게 손이나 이렇게 몸에서 기름기가 많이 나온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세척을 안 해도, 세척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사포질이 중요합니다. 도막의 그 강도를 결정하는 거는. 사포질을 해주면 도막이 튼튼해집니다. 이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 줘 가지고 요 아주 미세하게 보이는 틈틈틈 사이로 도료들이 안착이 되면서 도료들이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 락카 도료의 원리가 뭐냐면, 락카 도료는 독합니다. 이게 유해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뿌리면 여기 락카 신너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프라 표면에 이게 앉으면서 프라 표면을 살짝 녹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녹입니다. 이거 눈에 확 표시날 정도로 확 녹이는 게 아니고 아주 미세하게 녹이면서 도료들이 이 그 표면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락카 도료의 그 도색 원리입니다. 그래서 락카 도료를 예를 들어서 뭐 유리 표면이나 메탈 표면 이런 데다가 도색을 하면 도색이 금방 벗겨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리나 메탈이나, 그러니까 락카 신너에 반응을 하지 않은 이런 물질들을 위에다 올리면 이게 녹지를 않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도료가 점착이 안 됩니다. 녹이지를 못해서. 그래서 도막이 약한 거죠. 손톱으로 끌고도 드르륵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메탈이나 유리 같은 표면에 올릴 때는 프라이머를 따로 뿌려주는 거죠. 메탈 프라이머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올려주고 도색을 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도막이 튼튼합니다. 근데 일반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없이 해도 사실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 표면을 녹여서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스페이스를 올리는 거는 이렇게 사포질로 인해서 거칠어졌기 때문에 그걸 메워주는 거죠. 홈을, 미세한 홈들을. 일반 도료들은 이 스페이스에 비해서 입자가 너무 가늘기 때문에 이 스크래치들이 다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로 표면에 스크래치를 가려주는 역할, 메꿔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역할이 뭐냐면, 요런 두 가지 부품이 있다. 색깔이 다르죠. 노란색, 분홍색. 근데 여기 같은,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을 올려야 된다. 근데 스페이스가 없이 지금 노란색 바탕, 분홍색 바탕에 사포질을 해가지고 빨간색을 올려버리면 두 개가 색깔이 다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밑에 바탕 색깔이 다르니까. 100% 완벽하게 이 색깔을 차폐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락카 도료가. 그래서 이 스페이스로 두 가지 색깔을 동일하게 만들어줍니다. 까만색이면 까만색, 블랙 스페이스를 올리면 두 개 다 까만색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회색 스페이스를 올리면 두 개 다 회색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빨간색을 올리면 동일한 빨간색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유 하나, 그 다음에 도막 강도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이유도 있는데, 사실 그 역할은 스페이스가 플라스틱 표면에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일반 도료를 올려도 도막 강도는 아주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역할을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크게 의미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 거리가 있죠. 부품하고 이 거리는 성인 남성 중지, 이 거리입니다. 이 정도 띄웁니다. 이게 맥스입니다. 최대. 여기서 더 벗어나면 안됩니다. 너무 멉니다. 가면 떨어지면 요 안쪽으로 더 가까운 거는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 거리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깝게 뿌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정도 뿌립니다. 그리고 뿌리기 전에 먼지를 한번 날려줍니다. 불어서 누르면 바람만 나오죠. 그래 도색하는데, 당길 때는 프라이어 부품 표면에서 바로 당기는 게 아니고 밖에서 당깁니다. 쏘면서 들어옵니다. 쏘면서 밖에서 촉촉하게.
이런 식으로. 원래 스페이스는 무광이죠. 광이 나면 안 되죠, 이렇게. 근데 뿌리는 당시는 이렇게 촉촉하게 광이 나야 됩니다. 건조가 되면서 무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어브러쉬를 뿌릴 때는 무조건 유광 도료든 무광 도료든 클리어든 뭐든 간에 스페이스든 간에 촉촉한 상태로 돼야 됩니다. 아이씨. 지금 건조가 되면서 조금 광이 없어지죠. 무광 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광 클리어도 마찬가지고. 흩날리듯이 뿌린다든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뿌릴 때는 무광 도료든 유광 도료든 촉촉하게 뿌려야 됩니다. 자, 블랙 스페이스인데 건조가 되고 나서 광이 다 없어졌죠. 신납기가 날아가고 나면 광이 다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자, 손으로 만졌을 때 절대 거칠거나 우둘투둘하거나 하는 느낌이 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항상 매끈해야 됩니다. 이거는 스페이스든 본도료든 클리어든 다 공통사항입니다. 이거는 매끈한 표면. 이게 촉촉하게 처음에 안 뿌려지면 이런 매끈한 표면이 안 나옵니다. 우둘투둘하게 막 표면이 우둘투둘하게 만져보면 두들두들한 게 있죠. 그게 반건조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에어브러쉬 도색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요 위에 이제 본도색을 올리면 되겠죠. 그죠? 오늘은 요 지금 채널에 외국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에어브러쉬 도색을 하는 분사 기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지고 2단계 뭐 본도색 유광 작업이라든지 유광 클리어 작업이라든지 뭐 오버코팅이라든지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영상들을 몇 개 더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막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